많은 분들이 병원 오시는 경우 중에 한여름이 지나가면서 얘 피부에 이상한 반점이 생겼어요 라고 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막 SPF 50 이렇게 바르면서 우리 강아지들은 괜찮은 건가?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놀러의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정말 이제 햇빛이 따가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알고 난 이후에 항상 선크림을 덕지덕지 바르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피부 노화의 대부분은 자외선 노출로 인한 피부 노화이다. 가뜩이나 저는 피부가 되게 얇고요.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서 피부가 늙고 늘어지고 있는 게 보여요. 저 얼굴도 지금 약간 희끄무리하죠. 뭐 이런 등에서도 노출이 된다라고 하니까 또 방송도 하고 이러니까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막 SPF 50 이렇게 바르면서 우리 강아지들은 괜찮은 건가? 그래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자외선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보다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는 수준입니다. 우리보다 괜찮은 이유는 뭘까요? 아이들은 털을 가지고 있죠. 제가 하와이를 되게 좋아해요. 하나우마 베이라는 정말 스노클링의 성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자주 놀러 갔는데 처음에 놀러 갔을 때 메시가드까지 챙겨 입고 스노클링을 하려고 봤더니 주위를 딱 둘러보는 순간 저희 부부만 빼놓고 다 수영복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간 촌스러운 건가?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이 래시가드를 벗어 던지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스노클링을 하고 딱 나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등에 선번이라고 하죠. 일광 화상을 입었습니다. 진짜 요 목부터 등까지 완전히 다 타서 알로에베라 같은 거 사서 등에다가 막 덕지덕지 다 바르고 좀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래시가드는 아이들의 털과 같은 거죠. 아이들은 얼굴에도 다 털로 덮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외선을 우리보다는 잘 막아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과하게 노출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제가 일광 화상을 입었던 것처럼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털이 없는 부위들의 이 일광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코죠, 코. 저희 세상이도 한여름에 새나개에서 제주도 여행을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더운데 계속 같이 다녔잖아요. 그랬더니 코끝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나중에 가려워했어요. 이게 심해지면 피부 발적, 각질,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도 안 좋을 수 있어요. 자외선으로 인한 각막염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결막 충혈 그리고 눈물이 더 많이 난다거나 백내장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이래야 되는 건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서 약간 백내장기가 있고 안과 검진을 받아봤더니 백내장이 위험해요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모자 쓰거나 이게 패션만의 아이템은 아닙니다. 강아지 모자 아니면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경우들도 있죠. 또 하나는 피부 종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편평색포암이나 악성 흑색종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요. 다들 아시죠? 백인이 이 피부암에 잘 걸려요. 선블락 같은 것들 안 바르고 자외선 막 이렇게 받으면 피부암 이런 데 노출이 더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강아지들도 어떤 아이들이 더 이 자외선에 취약할까요? 바로 흰색 털을 가진 아이들, 그리고 자외선을 막아줄 털이 아주 짧은 단모종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 흰색이 왜 흰색으로 보이는지 아시나요? 흰색은 빛을 흡수하지 않고 다 반사시킵니다. 반대로 검정색은 빛을 흡수해서 이 색깔들이 다 합쳐져 보이니까 까맣게 보이는 거고요. 털이 빛을 흡수하지 않고 반사시키니까 어떻게 될까요? 피부에 더 자외선이 잘 노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많은 분들이 병원 오시는 경우 중에 한여름이 지나가면서 얘 피부에 이상한 반점이 생겼어요 라고 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강아지의 또 대부분의 특징이 흰색 털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단모종인 친구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외선이 오게 되면 멜라닌 색소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 세포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흰색 털과 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깜장색 세포가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 가을이 되고 좀 일조량이 줄어들고 빛이 약해져서 자외선이 줄어들면 다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라지지 않고 그냥 반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뭔가 아이가 가려워하거나 아니면 융기된다고 하죠. 튀어나온다거나 하면 이거는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산책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빛을 안 받는 시간에 가면 행동학적으로 세로토닌 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햇빛이 있는 시간에 가되 너무 강한 시간은
피해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너무 짧은 미용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안 보입니다. 예전에 진짜 빡빡이 미용 많이 하셨거든요. 한 번에 그냥 쫙 피부까지 보일 정도로 빡빡 깎아버리고 나중에 미용하자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 너무 더울 것 같아 하고 빡빡이로 깎아버리면 자외선 노출이 너무 심해지고 오히려 더 뜨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털을 남기고 미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강아지 옷을 입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름이라도 뭐 너무 덥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애들은 땀이 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그런 기능성 의류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얇고 자외선만 어느 정도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자, 선글라스 같은 걸 착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선크림을 발라주는 거는 저는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저도 선크림 바르고 집에 가면 클렌징 오일로 다 닦아내고 꼼꼼하게 닦는 편이거든요. 근데 강아지들은 항상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반려견 전용 선크림이 거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도 너무 심하다, 여기 일광 화상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하다 하면 코끝에만 어린이용 선크림 SPF 한 15에서 30 정도 되는 것만 코끝에 살짝 발라주는데, 이것도 냄새가 너무 나면 아이들 코 앞에서 냄새 나서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냄새 안 나는 걸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예방을 하면 걱정되는 게 있어요. 사람은 너무 선크림 많이 바르면 또 비타민 D 합성에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사람은 피부에서 비타민 D를 이제 빛을 받아서 합성을 하지만 개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개들은 먹을 것을 통해서만 비타민 D를 섭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외선을 차단한다고 해서 비타민 D가 합성이 안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은 털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큼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우리가 뭐 산책을 정말 오랫동안 스노클링하고 해변에서 노는 것처럼 하루 종일 밖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산책 많이 하면서 생기는 반점은 대부분 일조량이 줄어들고 자외선이 줄어들면 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거기가 뭔가 튀어나오거나 가려워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병원에 가서 체크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